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에서도 여기 관계라는 말이 등장했다시피 두 개 이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 1, 2, 3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뭐 요렇게 있다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럼 분명히 얘네들 관계를 잘 보면요,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 집합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관계를 뭐 우리가 도식화,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원소 1, 2, 3을 가지고 있을 때 B는 분명히 너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4하고 5라는 원소도 추가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를 A를 포함하고 있는, 즉 A가 B에 포함되어진 부분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어떤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른 집합에 모두 다 들어있더라, 이거를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요, 어떤 임의의 원소가 요렇게 A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 요게 만족이 되면, 요거이면, 자, 너희들 원소 X는 다른 집합, 즉 B 집합에 요렇게 들어있더라. 자, 요게 성립이 될 때 우리는 A 집합을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요런 표현을 쓰기로 합니다. 자,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요, 자, 포함한다, 영어에 자, contain이죠, 그죠? 포함한다는 뜻의 요 C를 가지고 요거를 기호화하여 A 집합은 요렇게 B 집합에 속한다 라고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 두 개에는 각각 집합과 집합이 요렇게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원소와 집합의 관계,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원소는 요렇게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관계를 얘기했을 때 마치 삼지창, 그죠? 창 3개짜리 요렇게 표현을 했다면 집합과 집합 간에는 요렇게 이지창이라고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창 2개짜리 요렇게 우리가 이지창을 사용한다 해서 얘네들 원소와 집합 간에는 삼지창의 표현, 집합과 집합 간에는 이지창의 표현을 쓴다 라고 요렇게 자리에 대한 대상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립하는 내용 또한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자, 첫 번째, 어떤 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자, 이거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에서 다 속힐 수가 있습니다. 즉 공집합은 어떤 임의의 집합,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 속하니까 스스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임의의 집합이 만약에 A라는 집합이 B 집합에 포함, 즉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B집합이 만약에 C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자, 마치 3단 논리처럼 얘네들 A는 C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A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B가 더 커질 거고, 그럼 B가 C에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요렇게 또 C가 가장 큰 밖에 원을 이 원이라고 하지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A는 C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 알파벳 A, B, C인데 자, B라는 집합이 똑같이 이렇게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더라. 그러면 두 집합의 이름은 다르지만요. 실제로 갖고 있는 원소가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B 집합에도 들어있네. 자,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요?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근데 B에 있는 원소들은 마찬가지로 A에도 들어있네. 그러므로 B라는 집합은 A 집합의 뭐가 되더라? 부분 집합이 되더라. 자, 이 두 관계가 동시에 성립이 될 때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 그리고 요거를 기호로 그쵸?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 즉 등호를 써주기로 합니다. 자, 이거는 집합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지 않을 때는 그쵸? 이렇게 같지 않다는 표현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집합이 서로 만약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서로 갖고 있는 원소가 A가 B에도 속해 있고 B가 A에도 속해 있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둘에 대한 원소는 서로 어떻겠습니까? 원소가 서로 같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이렇게 같으면 그때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A의 원소들과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서로 같더라 라고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두 집합이 같기 위한 조건은 즉 정의는요. 요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이제 서로 같은 표현들까지 알았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 집합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지만, 실제로는 얘네들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어도, 즉, 원소가 같아도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는 두 개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완전히 B 안에 다 들어있는 요런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A와 B가 서로 이렇게 같은 집합일 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꼭 여기를 꼭 중요시하게 떠올려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봤으니까 이 첫 번째, 자, 이렇게 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속해 있다. 같지 않고 속해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A는 B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때 우리는 이 집합 A를요.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같지 않은 집합을 제외한 완전히 포함이 되어서 속해진 집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집합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어떤 내용까지 연결을 해볼 거냐면요. 이 부분 집합이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나올까? 자, 어떻게 나올까가 아니라 그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나올까라는 개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을 여기다가 또 미니 타이틀 선생님이 따로 적을 거예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요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러 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먼저 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나? 물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 뭐 무슨 시험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필통 안에다가 자, 필기구를 챙겨갈 건데요. 자, 연필이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연필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자, 긴 연필이 있고 뭐 짧은 연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있는데 자, 네모난 지우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지우개가 있다고 요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지우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를 또 챙길 건데 하나는 요렇게 동그라미 자, 양쪽이 동글동글한 자, 하나는 요렇게 탁 네모진 자, 두 가지의 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완벽하죠, 그죠? 너무 잘 그렸어요, 그죠? 자, 눈금까지 자, 세밀하게 한번. 이거 자다 이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러 이 필기구를 챙길 건데, 자, 뭐 굳이 연필 두 개 다 챙기고 지우개 두 개 다 챙기고 자 두 개 다 챙길 필요 없죠? 하나씩만 챙겨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필통에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자 하나를 담아서 자 시험을 보러 갈 때 과연 몇 가지 경우에 필기구를 챙길 수 있을까? 그 가지수, 방법의 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계산을 하실 건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연필, 지우개, 자를 따로 생각할 거죠. 연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몇 가지? 두 가지. 지우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두 가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내가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개수는 각각의 개수를 모두 그렇죠. 곱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들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가지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가지수다. 자, 요거 확실히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걸게요. 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한번 잘 보니까 긴 연필을 챙겼을 때 조금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긴 연필을 챙겨야지. 그러면 얘네들 몇 가지가 나오게 될까요? 오케이. 연필은 무조건 긴 연필을 챙길 거니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누구만 생각한다? 지우개랑 자만 생각한다. 그래서 어차피 연필을 챙기는 건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얘는 하나고, 지우개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와 자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곱해서 몇 가지가 나오겠다? 네 가지가 나오겠다. 자,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방법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이 요렇게 A1, A2 좀 해서 n개의 원소를 갖는 요런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원소는 모두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A라는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자, 요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 집합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A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X라는 집합을 요렇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오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A 안에 요렇게 우리가 X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원소들에 대해서 A1아, 너는 여기 X1 안에 들어가 있을래? 아니면 X1은 아닌데 그냥 여기 A에 들어가 있을래? 즉, 둘 중에 어디 있을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개 갖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A1, A2, A3가 자 A1은 선생님 저는 여기 들어가 있겠습니다. A2는 전 밖에 있을래요. A3는 저도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어냈다? A1과 A3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모두 n개의 원소마다마다 이루어질 거고요. 즉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요 안에 있을래 밖에 있을래 모두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럼 두 가지 A2도 두 가지 해서 이 A n번째 원소들도 두 가지 그들이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계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곱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를 두 번이 아니고 이를 모두 원소의 개수만큼 즉 n번 곱할 테니 이 계산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의 n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안에 있을래 밖에 있을래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과정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그럼 진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 부분 집합 개수는 자기 자신 부분 집합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체 2의 n제곱에서 한 개만 빼주면 요건 뭐가 된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간단하게 원소가 이렇게 4개인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그럼 몇 개입니까? 그렇죠. 어디 있을래? 부분 집합 들어갈래? 부분 집합 아닌 곳에 있을래? 선택 두 가지를 원소마다 몇 번 행할 겁니까? 4번 행할 거니까 전체 몇 가지? 그렇죠. 1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진 부분 집합 개수는 당연히 몇 개냐? 요렇게 만들어지는 2의 4제곱개, 즉 16개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모두 몇 가지? 15가지 하고 요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 가지 이제 소스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혹은 같지 말아라 이렇게 조건을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 A 집합을 좀 써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해서 원소가 n개가 있는 겁니다. 자, 쌤이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A의 부분 집합 X인데 너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A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갖는데 X죠. A1은 반드시 갖는데 A3는 반드시 갖지 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요 벤 다이어그램 일단 한번 그려보면요. 당연히 X는 부분 집합이므로 안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있을래 밖에 있을래 선택을 할 건데 이 A1 즉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그리고 A3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 이 두 원소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A1은 무조건 이 안에 있고 A3는 무조건 이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요, 이 두루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선택권이 없다. 마치 아까 선생님이 연필 2개 중에서 긴 연필로 가져가라 이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론이 정해진 아이들의 선택은 항상 그렇죠. 그렇게 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동일하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이 A1 그리고 A3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다 선택이 몇 가지씩? 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질 거니까 당연히 그들은 곱할 겁니다. 하지만 A1과 A3는 당연히 선택이
이미 결정되어졌으니까 한 가지씩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계산의 결과는 결국 얘네들인데 이 2가 몇 개 있는 겁니까? A1과 A3를 제외한, 즉 n-2개다 라는 거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2에 n-2개, 2제곱이죠. n-2제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그냥 문장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그 가지수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선택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은 학교 내신 문제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집에서도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대표 예제 문제 한번 풀면서 꼭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